안녕하신가요? 저는 작년 말미쯤에 딸을 잃은 다 늙은 할머니이자 엄마입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제 자식도 제게 목숨보다 귀했어요. 가난한 가정 아래 임신을 미루다가 힘들게 찾아온 아이였거든요. 제 나이 40살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고 저희 가정의 기쁨이었죠. 저와 남편에게 하염없는 사랑과 마음을 베풀던 고운 아이를 잃은 지가 11개월 정도 됩니다. 정말 사랑했고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제 딸아이를 영영 기억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서로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많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힘 보태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정도의 가난은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부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니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다툼 없이 똑같고 아끼고 똑같이 의지하면서 잘 지냈어요. 가난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돈이 없어서 다니질 못했고요. 남편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대 끝 무렵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남들처럼 거창하게 못했어요. 혼인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 함께 살게 된 월세방에서 식탁에 물 하나 떠놓고 반지를 나눠 낀 것이 다였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부로 지내면서 당연히 지치고 힘든 순간을 겪었지만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남편도 저를 탓하지 않았다는 게 행복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남편은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야 해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한 번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은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했는데 병원 갈 돈을 아껴야 하니 매사에 조심은 하고 있었죠. 한 10년을 저와 남편은 무료하고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를 만들고 싶었으나 병원도 못 가는 우리 형편에 아이까지 만들면 사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당장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하는 실정이기도 했고 좀 더 나은 형편의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남들 하는 만큼은 배우고 먹으며 살기를 바랬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희처럼 부족하게 크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더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선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발목을 잡았어요. 다른 걸 아끼더라도 애 하나 키우는 데는 한참 모자란 사정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나이를 너무 먹어버렸으니 혹시 몸이 안 좋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와 함께 지낼 환경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죽을 만큼 돈을 모은 것 같은데도 서울에 집 하나 사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아이 없이 이대로 둘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마냥 걱정하고 있는 제게 남편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일까지 뛰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내 아이는 안 굶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지자. 나 당신이랑 똑 닮은 딸아이 갖고 싶어. 와, 생각만 해도 일하는데 의지가 솟고 힘이 나네. 무리하다가 건강해치면 어쩌려고. 나도 아이가 무척 갖고 싶지만 혹시나 준비되지 않은 우리 형편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돼. 내가 그렇게 안 둬. 그리고 당신 꼭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그러려고 당신 몸 불살라 돈 모으고 아껴온 거잖아.
나는 아이 낳고 잘 키울 자신 있는데 당신은 아니야? 돈 걱정이라면 그건 정말 나한테 맡겨주라니깐. 남편은 형편 걱정 말라며 제 손을 잡고 하룻밤 내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신뢰와 확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해져 남편과 저는 아이를 만들었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2년간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결국 나이 40을 맞이했을 때 제 딸이 찾아왔거든요. 남편이 제 몸을 생각해서 나이 40이 되면 아이는 포기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고집부려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딸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뽀얗고 예쁜 딸아이였거든요. 간호사들도 우리 딸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름은 고은이로 지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곱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그 자리에서 짓게 된 이름이었죠. 제 딸은 시들어가던 저와 남편의 일상에 피로회복제와 같았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군요. 지쳐서 쓰러지는 날이 많던 남편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기 전에 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저희는 하나 있는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제 딸은 아기 때부터 성향이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였는데요. 어떻게 그리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자랄 수 있는 건지. 어쩔 땐 저와 남편은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고민도 했었다니까요. 특히 딸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 임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사춘기면 부모랑 말도 잘 안 섞는다는데 우리 딸은 집에만 오면 조잘조잘 있었던 얘기를 잘 떠들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수업 시간 어려웠던 과목, 선생님 말씀 등등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가 새어나왔죠. 식사 자리에서 딸 얘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저와 남편은 그보다 즐거운 게 없었습니다. 딸이 그만큼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무렵 혼자 밤낮으로 일하는 남편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일을 찾아야 했죠. 딸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중학교까지는 아직 한참 어린 아이라며 고등학생 되면 생각하라길래 더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도 안 좋은 남편 허리가 갈수록 망가지는 게 보여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몇 달 후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미안해 여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얼른 다른 일 찾아볼게. 당신이랑 내 딸 굶기는 일 없게 한다고 했잖아.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무 고생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서는 책임 느끼지 마. 나 당신이랑 함께 살아가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한테 내 인생 맡기기만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과 저는 한날 밤 딸아이가 듣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나누며 한참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함께 머리 맞대고 경제 생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르바이트 경력은 많지만 이걸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스펙은 안 되고 또 나이가 40인지라 어디 써줄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어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또 일을 찾기에는 아직 딸이 학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벌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상황이 급했다는 거지요. 저희 수중에는 남편이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적금이 전부였는데요.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먹은 일이 바로 작은 국수집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마땅히 내세울 요리 실력이 아니라 고민하던 차에 국수가 떠올랐어요. 딸이 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때문에 제가 평소 국수하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딸도 저희가 식당을 할 거라고 하니까 국수집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고, 이웃집 아줌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제가 만든 국수를 먹고는 장사 한번 해보라고 칭찬해 준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칭찬은 그저 기분 좋은 농담으로 넘겼지만요. 그래서 국수집을 차리게 되었는데 뭐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흔한 주부 손길이라 도심 가격보다는 싸게 팔았습니다. 제 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국수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저희 집 국수가 저렴해서 그런가 돈 없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아왔는데요. 행색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저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수양을 듬뿍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덕분에 손님이 빠르게 늘더라고요. 제 남편은 배달을 했어요. 우리는 업체를 쓰는 게 아니기에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가까운 곳만 배달을 갔는데도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장사를 진작 국수집을 차릴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엄마, 휴대폰 좀 바꾸라고 했지? 이거 나 초등학생 때부터 썼던 거 같은데? 요즘 영상통화 되는 거 많잖아. 아빠랑 둘이 그걸로 바꿔. 아이고 됐어. 그 비싼 걸 뭐하러. 지금 그 전화도 튼튼하고 잘만 되는구만. 전화가 연락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학교 가서도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영상통화 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좋잖아. 나 이제 곧 직장인이잖아. 첫 월급 받으면 내가 휴대폰 하나씩 사줄까? 제일 좋고 화면 크고 비싼 걸로. 또 봐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됐네요.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써. 우리 딸내미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니? 대학을 졸업한 딸은 식품회사의 개발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전공도 그쪽으로 가더니 학점까지 좋아서 교수님 추천서를 받고 들어갔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귀여웠는데요. 나는 엄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엄마 국수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 꿈이 뭔 줄 알아? 돈 모아서 엄마 아빠한테 큰 사업체 하나 차려주는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꿈이 저희를 위한 선물이라는 딸의 말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국수를 먹기만 하면 꼭 옷에 한 가닥씩 흘리는 이 칠칠 맞은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똑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딸이 커간다는 건 저와 떨어져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일인 거 아는데 참 상상만 해도 서운하더라고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헤어짐이 조금 늦게 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아기처럼 보이던 딸이 어느 날 같은 회사 직원이라며 결혼할 남자를 소개했는데요. 막상 걱정했던 일이 코앞에 닥치니 딸 낳고 상심을 해본 적 없던 제가 딸 몰래 며칠 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죠. 딸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 축하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만 딸과 사위 될 사람이 결혼을 한 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위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위가 평소 그걸 희망했고 영 집안일과 맞지 않다던 딸이 돈을 벌기로 했다네요. 솔직히 제 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이었어요. 요즘 애들과 저 때의 생각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려 해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둘이서 너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어달라고 씩씩하게 말을 하니 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요. 딸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어요. 배가 남산만해진 딸이 출산할 때 전화해서 남편이랑 급하게 산부인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이 40에 나 낳는다고 진짜 고생했겠다.
나는 지금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내 아이 보면 그 고통 싹 사라질 만큼 기쁘겠지? 당연하고 말고 엄마가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지금 잠깐 아픈 거 참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네 품에 안길 거야. 많이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 나 진짜 이번에 느꼈어. 나는 세상 엄마들 다 존경해. 그중에서 엄마를 제일 존경해요. 태어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나 평생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딸 출산 때 분만실로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딸이 사위를 두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 눈에는 여전히 품 안의 아기인 딸이 자기 아이를 낳느라 힘들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찢기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못하고 애를 조금 먹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태어날 손녀보다 제 딸 생각뿐이어서 그저 손녀가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그래도 태어난 손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랑 얼마나 똑 닮았는지 굉장히 뽀얀 아기였어요. 제 딸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손녀를 제가 가장 먼저 안아보았어요. 딸은 육아휴직으로 1년을 집에서 쉬다가 손녀가 2살이 되었을 때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사위랑 역할을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사위가 살림을 했고 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죠. 딸도 사위도 괜찮아 했고 이런 역할 분배가 적성에 맞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저도 참 주책이더라고요. 사위가 알아서 잘하겠다만 그래도 투박한 남자 손길에 맡겨진 손녀가 염려되어서 사위에게 몇 달간 전화만 했었네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괜히 사부인한테 전화했다가 잔소리 들을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어른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 또 귀한 아들 고생시킨다고 사부인이 우리 고은이 미워하면 어쩌니?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고은이 엄청 좋아하세요. 여자가 야무지고 강단 있다고 고은이 때문에 저희 집이 잘 돌아간다고 했는걸요. 저보고 매일 고은이한테 엎드려 절하래요. 사위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인품도 참 훌륭하더라고요. 사돈댁 아량이 워낙 넓어서 사위까지도 올곧게 자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사위는 반찬까지 훌륭하게 만들어낼 정도로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사위가 만든 음식을 대접받고서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정말 강서방이 다 준비했다는 말이니? 내가 살면서 보도 못한 음식들이 한상이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부인 솜씨가 좋아서 배운 건가? 가정집에서 이런 요리를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엄마, 말도 마.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해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주고 그랬대. 대박이지 않아?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생에 현모양처 아니었나 모르겠어. 맞아요. 나는 할머니 국수 다음으로 아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빠, 오늘 저녁은 뭐 차려줄 거야? 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딸 말대로 사위는 그야말로 집안 살림살이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육아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먹을 음식까지 따로 해내는 유능함까지 보였어요. 저와 남편이 사위의 살림 실력에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웃었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꼼꼼하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게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였다는 거죠. 저는 그 후로 사위에 대한 근심을 완전 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게 서로 정신없이 살고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딸이 낳은 손녀가 벌써 중학생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딸 부부는 문제없이 참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외조, 내조, 각자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잘 살 수밖에 없었겠죠. 딸 사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된 터라 저는 딸에게 은근슬쩍 둘째 손주를 묻기도 했는데요. 보영이가 나중에 크면 혼자 쓸쓸하지 않겠어? 동생 하나 만들어주지 그래. 아직 둘째 생각은 없는 거야? 나이 들면 갖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나는 보영이 하나로 만족해. 나도 외동이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보영이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난 엄마 아빠가 나만 봐줘서 너무 행복했거든. 딸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엔 한참 아기라는 걸 이럴 때 또 느꼈네요. 저는 한때 남편과 제 마음이 딸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딸은 우리의 사랑을 알아줬나 봅니다. 참, 손녀 보영이가 정말 제 딸의 마음씨를 쏙 빼닮았더군요. 중학생이라 한참 사춘기일 텐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 낡은 국수집에 와서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국수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해. 근데 자랑할 만했다. 너무 맛있어요. 저 다음 주에 친구 데려와도 돼요?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국수 엄청 맛있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먹고 싶대요. 어머, 정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할머니가 국수 공짜로 해줄게. 우리 손녀 친구들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보고 싶네.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손녀를 보면 꼭 예전에 밥도 안 먹고 국수만 먹으려고 하던 제 딸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까르르 거리는 손녀의 웃음 덕분에 바쁜 장사에도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가난으로 허덕이며 그저 행복만을 쫓아 살던 저와 남편은 딸 고은이를 낳고부터 이렇게 정말 소중한 나날들만 이어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둘이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누워 눈 감기 전에 늘 행복에 겨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이 클수록 그만큼 큰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이요.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이라 생각지 않고 넘길 만한 힘이 있었어요. 허나 그날 저녁 사위에게 온 연락은 제가 쌓아온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장모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라. 여기 집 옆에 대학병원인데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고은이가 사고를 당해서요. 이때 심장이 내려앉은 기억은 아직도 괴롭고 잊히지가 않아요. 가타부타 설명을 들을 정신도 없이 저와 남편은 일하던 옷차림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마감 중이던 식당을 문도 못 잠그고 정신없이 나왔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사위를 찾아서 만났건만 딸 얼굴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로는 딸이 현재 수술실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인 거야? 내 딸 괜찮은 거지? 아무 일 없는 거지? 수술하면 괜찮은 거라고 그랬어? 큰일은 아닌 거지? 자네는 우리 딸 만났어? 어떻든 그냥 가벼운 수술하러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고은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게 있다고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혼자 다녀오겠다고 가길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미 병원에 올 때부터 뇌사 상태여서 경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해요. 어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고은이 어떡하면 좋아요? 사위가 제 딸의 마지막을 예감한 사람처럼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가슴을 내려치며 수술실 문 앞을 방황했어요. 저 또한 바닥을 절절 기며 내 딸 고은이 이름을 부르고 통곡했죠.
저는 그래도 딸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와 엄마 그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위한테 그렇게 들은 말이 딸의 마지막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 졸이면서 기다렸던 의사가 나오는데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하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 머리에 살아있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니요. 다시는 눈을 뜨지 않는다니요.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뒤에 나온 간호사 한 분이 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거라며 제게 물건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포장 박스가 사고 현장에서 바닥을 굴렀는지 엉망이더라고요. 다 허물어진 그 박스를 열었더니 휴대폰 2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 딸이 그 예쁜 얼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폰이 오래돼 영상이 계속 끊긴다고 새 폰 사주겠다는 걸 말리느라 투닥거렸거든요. 그게 딸과 가장 최근에 한 통화였어요. 자꾸 이상한데 돈 쓰지 말라고 조금 혼을 내기도 했네요. 그 자리에서 최신 폰을 받자마자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딸이 천에 가려진 채로 실려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딸을 쥐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천을 걷어내 곤히 자고 있는 딸을 보듬어 안으며 손을 주무르며 그렇게 몇 분 동안 딸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딸이 졸음운전하는 차에 부딪힐 뻔한 어르신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다고 해요. 제 딸이 이승을 떠난 게 모두 다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왜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나를 잡아가지. 왜 우리 딸이에요? 내 딸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고은아, 엄마한테 얼른 와. 엄마가 목숨 내놓을게. 제발 엄마한테 와, 고은아. 보영이는 어쩌고 그렇게 가버리니? 왜 이렇게 엄마 옆에 짧게 있다가 가버려? 저는 빈소에 마련된 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엎드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학교 야자 빼라고 했었는데 이제 엄마 못 보는 거예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아이고, 가여운 내 손녀. 보영아,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어린 것들 두고 어떻게 엄마가 갈 수 있다니? 할머니가 미안하다. 네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손녀를 부둥켜 안고서 딸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3일을 눈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납골당 안치까지 정리했는데 도무지 그 앞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우리 딸과 안녕할 준비가 안 되었고 하룻밤 지나면 이 모든 게 꿈일 것만 같았습니다. 딸한테 전화와서 또 휴대폰으로 잔소리 들을 것만 같은데 바로 내일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인사를 해야 한다뇨. 아직 내 품에 안았던 그 어린 아기의 온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보내주라니요. 저는 납골당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또 눈물을 흘렸고 사위가 저를 부축해줘서 겨우 납골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남편을 국수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그때서야 국수집 문을 안 닫고 나섰다는 걸 알았죠. 이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또 한 번 실감났네요. 다행히도 식당은 별다른 변을 당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카운터 앞에 놓인 수첩에다가 몇 자의 걱정하는 메모를 적은 것만 있었어요. 사위와 남편이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앞에 주저앉아
딸이 준 휴대폰만 쥐며 또 한참을 울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 딸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은이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내 딸의 따뜻한 품, 다정한 눈빛, 함께한 세월을 가슴속에 묻을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한없이 무너져만 갔죠.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게 문 앞에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을 차리게 해주고 마음먹기에 힘을 준 딸이 이 세상에 없는데 제가 일할 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서 집에서만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걸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의 짐을 정리하기도 해야 해서 저와 남편은 마음을 추스르다 말고 딸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하나둘 실감을 해나갔고 딸을 잊지 않기 위해 딸의 모든 흔적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이제 일을 나가봐야 해요. 그럼 보영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주실 수 있으세요? 보영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장모님이 같이 계셔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보영이가 많이 힘들어하지? 그 어린 것이 엄마를 잃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고. 나도 고은이 아빠랑 둘이 있는 것보단 보영이랑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네. 강서방은 신경 쓰지 말고 바깥일 봐. 그런데 나이가 차서 어디 일 구할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최대한 알아봐야죠. 그렇잖아도 결혼하기 전에 일했던 선배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전문직은 아니고 11개월 계약인데 급한 대로 그것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자네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강서방도 강서방대로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우리 고은이가 그렇게 가버려서 자네도 얼마나 속이 썩어 있겠어.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철부지처럼 보이기 싫은데 솔직히요, 고은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장모님, 제가 고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벌써 너무 힘든데 버틸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고은이 보고 싶은 마음에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드네요. 자네가 참 고은이를 아껴줬는데 내 딸도 자네 마음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강서방 불쌍해서 어쩌노. 이 젊은 사람 딱해서 어쩐다니. 사위는 장례식 내내 주변 상황과 장례 절차를 챙긴다고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저와 남편을 보필한다고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겠죠. 그런 사위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어요. 저는 또 한참을 사위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네요. 저와 남편은 딸 집에서 한동안 사위 손녀와 같이 지냈어요. 사위는 고등학생 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손녀도 저를 할머니 이상 엄마로 생각하며 슬픔을 극복해 나갔어요. 저희가 딸 없이 이렇게 지낸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녀가 하교하면 먹을 국수를 끓이고 있었고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위도 손녀도 오려면 3-4시간은 더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자기 집에 오는데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잖아요.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웬 곱상한 아주머니 한 명과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저와 또래 같던 그 아주머니가 제 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예, 제가 고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김고은 맞는데 누구시죠? 집은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신 건지. 아이고,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본래 계시던 곳이 국수가게 맞지요? 따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말 방방곡곡을 뒤졌어요.
누군지 모를 그 아주머니가 우리 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 들였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해주고 남편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기절초풍할 뻔했죠. 다름 아닌 이 아주머니가 제 딸이 구해주다 희생을 하게 된 그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아가씨랑 정말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 집안의 문제 때문에 가출을 했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따님께서 20만 원의 택시비를 쥐어주더라고요. 제 딸이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다뇨. 우리 아이가 마음이 좋다 보니 모른 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큰 아이였거든요. 네, 정말로 마음씨 좋은 아가씨였죠.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그 아가씨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버렸네요. 부디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랬는데. 아주머니 말로는 자식이 한 식품기업의 첫째 며느리인데 거기 회장이 죽기 전 집안의 재산 문제 때문에 버선발로 내쫓겼고 돈 없이 내쫓기는 바람에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거리를 걸어 다녔다더군요. 그걸 딸이 제 집으로 휴대폰을 갖다 주러 내려오다가 발견했고 태워드리고 싶으나 가는 길이 너무 급해서 20만 원의 돈을 쥐어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감기약으로 졸음운전한 차가 돌진했다는 거죠. 제 딸이 이 아주머니를 밀어내고 자기가 사고를 당한 거라네요. 아주머니는 당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으나 제 딸을 따라오지는 못했대요. 사고는 정말 가슴 아팠지만 아주머니는 딸이 준 20만 원으로 용기를 얻어 재산 다툼에서 이겼고 반드시 제 딸의 흔적을 찾아 꼭 보답하겠다고 전국을 뒤졌던 거랍니다. 사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도 아가씨의 기회를 챙기고 싶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저 또한 아가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늙은 사람이 어린 영혼을 대신 희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꼭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딸은 분명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 죽을 줄 알더라도 또 뛰어들었을 겁니다. 제 딸이 그런 아이예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제 목숨줄 끊길 때까지 제 딸이 어떻게 세상을 뜨게 됐는지도 모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제 딸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 아까운 젊은 사람을 이렇게 허망하게 가도록 만들고 아가씨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 딸이 구해줬다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니 마치 딸이 곁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또 너무 그립더군요. 아주머니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정작 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곁에서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느라 애썼을 겁니다. 아주머니도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마음으로 같이 우리 딸을 그렸어요. 감히 보상으로 사장님 두 분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어여쁜 아가씨에 대한 저의 예의고 저 또한 그 좋은 아가씨가 그렇게 떠난 것이 무척 죄스럽고 보고 싶거든요. 제 제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아주머니가 제안한 보상은 다름 아닌 꽤 규모가 있는 식품 사업체 사장 자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낡은 국수집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그런 큰 기업의 사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생각은 확고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사장직이 처음이라지만 절대 새로 꾸리는 이 사업이 망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회사 경영 때문에 여기저기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 국수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의 레시피이면 국수계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도 봐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상 두 분이 걸어다니는 레시피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명함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명함이라. 그러고 보니 저희 국수집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고상한 아줌마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던 것 같았어요. 명함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저희 국수 맛있다고 이 레시피를 더 키워보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큰 장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눈앞에 이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잠깐 놀라 있었죠. 저도 아가씨의 흔적을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가씨 부모님이 제가 꽂혔던 국수집 사장님이라는 게 많이 놀라웠거든요. 이게 다 아가씨가 이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아주머니는 말로는 저희 국수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사업 계획서를 짜놨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설명을 해주길 본점을 시작으로 차차 전국의 사업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데 문득 제 딸이 우리한테 큰 사업체 차려주는 게 꿈이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정말로 죽은 딸이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주는 선물일까요? 죽어서도 이 못난 엄마 아빠를 지켜봐주고 챙겨주고 있는 걸까요? 마치 딸의 효심이 하늘에서도 전해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다 늙은 사람 둘이서 언제까지 사위한테 기댈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사위도 다 늙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간 거라 연봉이 낮아서 문제였는데 일자리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딸의 선물이 맞나 봅니다. 식구들이 어렵게 지내는 걸 지켜보고서 또 자기 몸 불살라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과분하지만 저는 아주머니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고은이가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고 가네라며 눈물로 아주머니 제안을 감사히 받더군요. 덕분에 저희 부부도 사위랑 손녀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어졌어요.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모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위는 저희가 받은 식품 기업에서 부사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사람을 보내주는 덕에 친절하게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저랑 남편은 이렇게 큰 사장 자리가 처음이라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딸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익히며 배우고자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수도권 쪽에 사업체 몇 군데가 확장되었고요. 한동안 사업 경영을 익히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다 보니 어느새 딸 기일이 다가왔더라고요.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내일이 1년 만에 찾아온 딸의 첫 기일인데 오랜만에 딸과의 지난 날을 추억해보고자 또 딸과의 세월을 기억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청승맞게도 쓰면서 또 울기만 했네요. 키보드를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딸 생각하며 손녀를 돌보고 있다 보니 손녀를 통해 제 마음을 많이 위안받고 있어요. 제 딸이 자기와 똑 닮은 손녀를 낳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일 기일에는 시댁 식구까지 함께 딸을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손녀를 위해 아직 사위네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일찍 집에 방문한다고 해서 그만 컴퓨터를 끄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몇 마디 남겨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내 딸 고은아, 엄마는 아직도 내 딸이랑 함께한 시간을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어. 착한 우리 딸. 위에서도 엄마 아빠 걱정으로 두 발 뻗고 못 자는 건 아닌지 몰라. 엄마랑 아빠는 네 남편이랑 사랑스러운 손녀와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 그만하고
하늘에서만큼은 정말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빠의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평생 사랑할게. 엄마 아빠는 우리 고은이랑 함께 지낸 순간이 전부 소중하고 행복했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꼭 엄마 아빠 딸로 와줘야 한다. 너무 고마워. 고은이 덕분에 우리 모두 웃으면서 살았어. 보고 싶다, 우리 딸. 안아주고 싶어. 내 딸아, 내일 엄마가 식구들 데리고 찾아갈게. 예쁜 우리 딸, 오늘 잘 자고 내일 보자. 아이고, 제가 또 눈물이 나서 안 되겠네요. 제 사연은 그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